혼귀, 공포라디오. 내가 레스토랑에서 일할 적 이야기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그럼 나의 공포담을 시작하겠다. 나의 첫 아르바이트 레스토랑 저녁반 서빙.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그때 당시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 4개월이 막 지난 후였다. 나는 언제나 그랬듯 손님에게 주문을 받고 주방에게 음식 주문을 불러주었다. 레스토랑이 그 지역에서 좀 되는 곳이다 보니 손님은 항상 북적거렸다. 그런데 그날은 특이하게도 짜증이 밀려와 나는 밀려오는 손님들마다 속으로 오지 마라 이것들아 하고는 욕지거리를 했다. 뭐 그래도 나의 마음을 알 리가 있겠는가. 계속해서 몰려오는 손님들에 난 자포자기를 했고 그리고 대충대충 일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고 점점 손님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밤 11시가 되자 나와 같이 일을 하던 누나 3명이 칼퇴근을 한다. 주방 또한 조리장만 남겨둔 채 모두 퇴근을 시작했다. 이제 이 넓디 넓은 레스토랑의 서빙은 나 혼자뿐이다. 조명도 분위기 때문에 약간 어둡게 설정되어 있었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비가 내리자 모두들 비가 더 오기 전에 집에 가야 한다며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이제 레스토랑에 남은 인원은 주방에 1명, 서빙인 나, 그리고 특별석에 앉아 계신 사장님. 그 외에는 듬성듬성 앉아있는 손님들 몇 명뿐이었다. 11시 20분이 지났을까? 그때쯤 사장님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하였고 난 사장님에게 핸드폰을 전해주러 갔다. 주방에 계신 조리장님께서는 그때 한창 TV를 시청 중이었다. 이제서야 좀 한가해진 난 잡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여기에 분명 손님 있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분명 여자 손님 2명과 아이 1명이 앉아있던 곳에 아무도 없는 것이었다. 테이블은 마치 방금 닦은 듯이 깨끗하였고 주문서를 확인해도 그 자리는 밤 10시 이후로 아무도 앉지 않았던 자리다. 순간 오싹했다. 에이, 뭐 내 착각이겠지 라고 생각한 난 다시 잡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사장님이 볼 일이 있으시다면서 나가셨다. 그리고 마감은 나 혼자 하라고 하셨다. 그 당시엔 이 무슨 행운인가 하면서 사장님 없는 틈을 타 칵테일과 여러가지 주스 그리고 잔 반찬거리들과 과자를 주워 먹기 시작했다. 홀에 나 혼자 있다는 것은 나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 천국이 따로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손님이 부른다. 나는 번호를 확인했다. 4번 번호가 울렸다. 나는 홀을 빠져나와 4번을 보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뭐야, 고장났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난 순간 장난기가 발동을 해
레스토랑에 있는 테이블 호출기를 하나씩 누르기 시작을 했다. 재미있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가 지났을까? 주방에 계신 조리장님도 퇴근할 시간이 되었다. 시간은 새벽 1시 30분. 이제는 모든 주문은 받질 않고 마감 준비를 할 시간이다. 그때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에 남아있는 손님은 약 5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이윽고 조리장님이 퇴근을 하고 난 마감 준비를 할 때였다. 손님이 왔다. 어른 여자 2명에 어린아이 1명.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들어오자마자 내 지시도 받지 않고 4번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난 그 손님들에게 다가가 저기 오늘은 영업이 끝났거든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런데 그때 꼬마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 배고파 하면서 주방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난 꼬마를 향해 안 된다고 말을 하며 꼬마를 말리러 주방까지 따라갔다. 꼬마가 분명 주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난 주방에 얼굴을 내밀며 예, 나와 라고 말했다. 그런데 주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칠흑 같은 정적, 그리고 간간히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냉동실의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가스 배관으로 가스가 지나가는 소리.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은 난 4번 테이블을 쳐다보았다. 뭐야 진짜. 없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일부러 소리가 크게 설거지를 하기 시작을 했다. 덕분에 유리컵이 깨졌고 내 손에선 피가 흘러나왔다. 아이, 오늘 일진 더럽네 진짜 라고 생각한 난 반창고를 찾아 물기를 닦은 다음 반창고를 손에 붙였다. 이윽고 마지막 테이블 손님 5명이 일어났다. 술손님이라 그런지 많이 취해 보였다. 그리고 정신이 없었는지 계산밖에 돈을 더 주고 그냥 가셨다. 땡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다. 시간은 2시 정각. 그런데 뭔가 느낌이 시원치 않다. 이때쯤이면 사장님과 난 여러가지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마감을 같이 하던 그런 시간이다. 사장님 언제 돌아오실까? 라고 생각하던 찰나 마지막 테이블을 치우지 않았던 게 생각이 났다. 에휴, 전쟁터군. 정말 테이블 위는 소인들의 전쟁터 같았다. 어쨌든 난 최대한 빨리 그 테이블을 정리를 했다. 그리고 주방 식기를 가지고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치 무언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뭐지? 아이 뭐야. 그리고 고개를 휙 돌려 쳐다보았다. 그리고 난 순간 주방 식기를 내팽겨두고 홀로 뛰쳐나갔다. 나는 보고야 말았다. 초록색 모자에 초록색 옷을 입은 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말이다. 그리고 아까 베었던 내 손에선 상처가 벌어져 다시 피가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다. 실로 엄청난 공포였다.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나는 다시 들어갈 용기가 안 생겼다.
공포심에 가득 차 있던 난 본능적으로 번호판을 보았다. 4번. 주먹을 꽉 쥔 내 손에 힘이 더욱더 들어갔다. 또다시 울렸다. 아이씨, 언제까지 울릴 거야? 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 아이씨.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방 안에서 배고파! 라고 꼬마 아이의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다. 벨은 멈추지 않는다. 난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명색이 남자라도 난 너무 무서웠다. 그 벨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방에는 누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손님들은 없다. 지금 이 레스토랑에는 나 혼자뿐이다. 이건 분명 뭔가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한 난 잠시나마 약한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멈추지 않는 벨. 그리고 주방에는 누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침내 난 그 자리를 박차고 레스토랑 밖으로 뛰쳐나갔다. 레스토랑의 입구를 넘어 서자마자 계속 울리던 그 벨은 거짓말처럼 멈추었다. 하지만 난 다시 들어가기 싫었다. 아니, 못 들어갔다. 다리가 후들거려 걷기도 힘들었다. 그리고 나의 몸은 온통 땀범벅이다. 하지만 난 일을 맡은 만큼 끝까지 다 해야겠다는 생각에 어렵게 다시 용기를 내어 레스토랑에 한 발짝 들여놓았다. 테라스 코너에서 여자 2명이 불쑥 나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그리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앞만을 멍하게 보고 있었다. 난 아직도 그 여자 2명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계산 해주세요.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닌 아무도 없는 홀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었다. 여인 2명이 그것도 동시에 같이 말을 하는 것이었다. 박자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이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에만 여닫이 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했었다. 난 그 자리를 떠야겠다는 생각에 레스토랑을 뒤로 하고 집으로 달려갔다. 불 꺼진 집, 가족들은 꿈나라에 있을 시간. 난 아직 공포감을 떨쳐내지 못해 옷도 갈아입지 않고 부모님 방으로 들어가 온몸을 떨면서 자야만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내 바지는 벗겨져 있었고 어머니는 다 큰 녀석이 자면서 오줌을 누냐라고 날 놀리고 계셨다. 아버지는 일을 가셨고 동생들은 학교에 갔다. 그리고 시간은 아침 10시. 나는 힘들게 일어나 주섬주섬 대충 옷을 입고 내가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갔다. 오전반 누나가 레스토랑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어제 사장님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사모님이 앉아 계셨다. 난 사모님에게 다가가 레스토랑을 그만둔다고 말을 했다. 그러자 사모님께서 에휴, 너도 봤구나. 다시 한번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마감반 사람은 왜 남자밖에 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5개월을 넘긴 사람이 없었다는 것 등등 여러가지 자초지정을 알게 되었다.
나도 역시 4개월이 지나자마자 그만둔 것이다. 나와 같은 공포를 받았던 사람들은 말을 한다. 그곳은 호러 레스토랑이라고 말이다. 호러 스토리텔러 혼귀